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제가 좋아하는 조은혜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월 초에 모실 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시그널입니다. 3월 쿼터백 투자 자산운용에서는 어떤 투자 시그널이 나왔습니까? 사실 뭐 2월 중순까지 글로벌 증시가 순항을 하다가 이제 그 2월 말로 가면서 글로벌 금리가 급격히 튀어오르고 또 긴축 우려가 불거지면서 저희도 3월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달에 나오는 종합적인 신호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진 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트렌드 아니면 위험 지표들 뭐 전반적인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신호로 들어갔을 땐 조금 미묘한 분위기가 관측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신흥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신흥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드렸었고 올해 1, 2월까지 유지됐었는데 이번 달 신호에서 신흥국이 이제 긍정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잠시만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가 포함된 신흥국.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진국인데 어쨌든 MSCI에서는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FTSE 영국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립으로 내렸다.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고요. 그 이유 중에는 뭐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는 중국의 영향도 큰 것 같고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중립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뭐 네거티브하게 보기보다는 조금 기존에 대비해서는 조금 신흥국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신호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지난달에 꺼졌던 나스닥 신호 여전히 꺼져 있고요. 채권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인 신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주식에 대한 신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최근 변동성으로 주식의 비중을 크게 낮춰라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 알겠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날은 막 10bp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은 막 5bp 빠졌다가 다시 8bp 올라갔다가 이래서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의 연준이나 아니면은 재경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증시가 좀 급등락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장관이 또 내일 또 그 사실은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내일은 또 뭐 뻔히 뭐 누가 보더라도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텐데 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런 불안한 장세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뭐 2월 중순부터 나타났던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고 뭐 급격하게 상승하다 현재는 1.4% 랩의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금리 상승 때에 따른 뭐 증시의 변동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뭐 정당한 얘기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은 이번 연설에서도 결국은 기존과 같은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시장에서 이걸 해석하는 걸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현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부 쪽에서 뭔가 좀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아라 라고 시장에서 좀 압박을 하는 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실제 연준 의사가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이건 이어져서 이제 3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만약에 현재 같은 금리의 상승세가 증시에 영향을 계속 준다면 현재 거론되는 건 이제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이 이제 거론되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카드를 꺼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때까지는 조금 더 흔들기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과거에 나왔을 때는요 S&P가
단기간에 한 26%까지 오른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중국 양의 이슈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어저께인가요? 중국에서 뭐 그 일단은 긴축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중국의 그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이제 수장이 또 뭐 해외 증시는 뭐 버블이다. 예, 뭐 저기 그냥 뭐 본인들 시장만 좀 코멘트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버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항상 마이웨이를 걸어가던 나라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분할 건 이제 뭐 해외 증시에 대해서 중국이 거론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긴축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버블을 경계한다라고 하면서 모기지 금리를 인상한 것.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긴축 조치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양해를 통해서도 혹시 중국이 긴축의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관련됐던 경계는 중국 정부가 항상 해오던 것들이었고요. 일종의 미시적인 조정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양해를 통해서는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 등 좀 우호적인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좀 굉장히 지엽적이고 미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쿼터백 자산운용의 종래 대표께서는 이런 거시적인 경제 움직임, 그다음에 섹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삼성전자 어때요? 이런 질문 말고요. 좀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 방향에 대한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3월 투자 전략으로 돌아와서요. 앞서서 이제 쿼터백 투자 시그널이 중립으로 바뀌었다. 뭐 이래서 제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신흥국에 대한 부분만. 네, 그렇죠. 예, 신흥국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어떤 섹터 시그널 조금 재밌게 좀 나오는 섹터 있습니까? 예. 저희 쪽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기존에 좀 많은 비중을 좀 실었었던 바이오테크나 IT, 그러니까 한국 상장 ETF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네. 종목들이 대거 빠졌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에너지 그리고 원유 생산 기업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뽑힌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들이 빠져나가고요. MGN 리조트 아니면 샌즈그룹 아니면 나이키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뽑힌 점들이 굉장히 좀 로테이션상으로는 특징적인 변화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힘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으로 조금 변화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그러면은 뭐 SOE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MGM 리조트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롯데 관광개발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샌즈그룹 뭐 이것도 호텔 리조트인데 카지노 관련이 있습니다. GM은 기아 현대차, 나이키는 어떻게 저걸 해석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뭐 FNF나 뭐 이런 약간 어페럴 쪽에 뭐 네. 이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재 그래서 쪽으로 볼 수 어쨌든 소비재의 네. 보복 소비가 좀 기대되고 여행이나 활동량이 많아진다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겁니까? 경제 활동 재개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금리 상승 민감주보다는 조금 실제 경기랑 맞닿은 부분들의 회복을 좀 이거 눈여겨보고 이쪽에 대한 데이터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유 생산 기업 이거 약간 저는 뭐 재미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는지 뭐 하여튼간 원유 생산 기업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쪽에서 뭐 ETF로 투자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이기도 했었고 네. 경기 민감주의 좀 강세 가능성이 좀 더 부각되면서 원유 생산 기업 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유가의 강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유가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나온다 이런 쪽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중립적일 것 같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전방 산업, 뭐 중방, 뭐 후방 산업 이런 게 원유랑 연관이 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는 어제 흘러나온 얘기로 봤을 때 예상을 깨고 현재 뭐 감산 없이 산유량 동결하고 증산도 안 한다. 오히려 감산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원유가 좀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국제사회에서 이제 요즘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있는 데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원유 가격의 강세가 계속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준비하십시오. 예. 중국 펀드 가지고 계시대요. 네. 예, 그거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예, 예. 펀드 ETF 전문가시잖아요. 네. 예. 이게 중국 펀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마 네네. 대부분 액티브 펀드를 투자하셨을 거고 중국 펀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본토 펀드인지 네네. 아니면 H주 위주로 투자하는지인데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은 현재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양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될 텐데 사라지고 소멸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업종들, 그리고 계속 부각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만 봤을 때 움직임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어디 펀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종 중에서는 테크놀로지나 기술주 아니면 현재 전기차, 중국의 바이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들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펀드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근데 예. 그런 거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ETF 쪽을 투자하시거나 직접 관련된 업종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펀드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 점은 꼭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숙현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3월에 지금 금리가 이제 등락이 막 거듭되고 시장도 뭐 오늘 1% 빠졌다가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우리는 뭐 굉장히 온건한 정책으로 진행할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이제 짜증까지 내신다면 또 시장은 내일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월 달에 우리가 좀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백신 지금 계속 맞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리밸런싱을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이제 정부 쪽에서의 새로운 정책이 제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중에 좀 급등락이 계속되는 변동성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비해서 좀 저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차입 조건도 좀 보수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무분별하게 특정 위험 자산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산을 배분하시고 특히나 이제 업종 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살펴보신 것처럼 기존에 좀 금리에 취약한 업종들의 비중을 낮추시고 경기 민감이나 소비재 업종들에 대한 비중을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전적으로 자산 배분을 알아서 로테이션 해주는 그런 상품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 좀 착안하셔서 조금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신 것만 이렇게 가져가실 거거든요. 지금 들으시고 그게 뭐냐면 소비재하고 경기 민감주를 빨리 사야겠구나. 예,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 오늘 조은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